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명의 영웅이 모였다. 팀 식스 히어로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문종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개요입니다. 개요는 크게 8가지 두었고 개요, 협업 방식, 팀원 소개, 개발 환경, 이슈 토톡, 주요 기능, 시연 영상, Q&A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저희 성장 배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곤란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산책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못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저녁에 막 일하고 왔는데 맛집 가자. 근데 줄을 서야 되는데 줄만 서다가 집에 간 경험. 아니면은 자취를 하시는데 이제 벌레가 나타났는데 벌레 잡기 너무 무섭다. 너 잡아줄 사람 없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고민을 했고, 이런 문제 상황들 봤을 때 이런 장소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이거는 당근마켓 사진인데 이런 커뮤니티성으로 어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약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타겟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연령층이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10대들은 뭐 맛집 많이 가죠. 그래서 10대들도 가능하고, 이제 좀 소소하게 돈을 벌고 싶다 하는 20대들, 아니면 일이 바빠서 저녁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30대, 육아에 바쁜 40대,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협업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협업 도구로는 슬랙, 겟더, 디스코드, 투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슬랙에서는 이슈 체크, 프론트엔드, 백엔드 소통을 주로 했고, 초기에는 겟더에서 스크럼 및 회의를 진행하고, 코어타임 기간에는 모니터링을 서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겟더에서 약간 영상 송출하는 쪽에서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로 프로젝트 하는데 너무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디스코드로 넘어가서 플랫폼을 이전했는데,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 자원을 소요하지 않게 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스크럼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스크럼을 할 때는 저희는 통합적으로는 매일마다 한 번씩 통합을 진행했고, 각 분야별로 스크럼을 초반에 한 번, 말에 한 번 해서 이런 문서 작업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특별한 스크럼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개될 건 네이버 클로버 노트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속기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적을 수가 없는데, 이거 네이버 클로버 노트를 사용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고, 이 시간대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요약을 해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스크럼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프린트는 저희는 총 7개로 두었고, 이제 다 각자 일주일씩 두었는데, 이제 스프린트에 각자 구현했던 거는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린트입니다. 저희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지라를 사용을 했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스프린트가 서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슬랙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따로 만들어서 매일마다 이걸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뭐 업데이트 된 거 있는지, 지금 스프린트에서 뭐 된 거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이걸 매일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일정 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화입니다. 저희도 노션을 웬만하면 이용을 하도록 했고, 노션에다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슈라든지 아니면 코드 컨벤션 같은 거를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리뷰입니다. 코드 리뷰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진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코드 리뷰 PR을 작성했을 때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선택 사항이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저희 멘토님들도 코드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다 같이 코드 리뷰를 해서 문제점은 뭐가 없는지를 파악을 했고, 프론트엔드도 동일하게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올리면 이렇게 코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팀입니다. 프론트엔드 팀장으로 신호원님, 그 다음에 PO로 정태훈님, 그 다음에 개발자로 정진견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입니다. 팀장 겸 스크럼 마스터로 문종훈, 그 다음에 개발자 박형진, 개발자 한이나 이렇게 세 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환경입니다.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 먼저 소개를 드리면,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고, 다음 백엔드 기술 스택은 맨 왼쪽부터 기술, 그 다음에 인프라, 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ERD로는 총 15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채팅 메시지랑 알림 같은 기능을 구현했을 때 RDS에서 보관하기보다는 NoSQL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몽고DB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컬렉션으로 이거 말고도 3개의 컬렉션이 더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입니다. 클라이언트 요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론트에서 바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셀에서 요청을 하게 될 때 이제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엔진엑스에서 서트봇으로 SSL을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블루그린 배포를 해서 이렇게 도커에다가 따로 띄워두는 경우로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도입을 했는데요. 프로메테우스에서 이러한 로고들을 수집을 하고 그라파나에서
이런 시각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래프 하나에 있는 알림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 에러 메시지나 원 메시지 같은 게 뜨게 되면 슬랙으로 알림을 주는데 저희가 초기에 어떤 것들을 원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설정을 해서 원으로 좀 해둔 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 원 메시지가 자주 떠가지고 이게 양치기 메시지가 좀 생각보다 많이 뜨는구나,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CI/CD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은 푸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배포를 바로 해두게 해뒀는데요. 저희는 이제 멘토님이 바로 배포를 하게 됐을 때 배포했던 파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따로 GitHub 액션에 들어가서 배포 버튼을 누를 때만 배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배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토톡이라고 저희 이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약간 관심 가지실 만한 이슈로 한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백엔드입니다. 이때 1대다 페이징을 조회하게 될 때 DTO로 만약에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엔티티를 반환할 때는 여러 개의 1대다 관계 구조를 배치 사이즈를 이용해서 성능 최적화가 가능한데요. 이제 DTO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음에 스트림으로 이렇게 매번 아이디 호출마다 이렇게 이미지에 관련된 사진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1+N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능을 좀 최적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룹핑 바이를 사용을 해서 그 똑같은 미션 아이디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이걸로 매핑을 시켜주는 식으로 1+1 쿼리만 발생을 시키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 쿼리가 발생했으니까 쿼리가 좀 덜 발생하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고는 다르게 스레드를 한 테스트 표본을 1000 반복했을 10회를 했을 때 1+N 같은 경우에다가 이게 전체 다 했을 때 3062ms가 들어갔고 초당 300, 그리고 1+1일 때는 평균 시간은 4686ms에 195세컨드 정도 초당 195개를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이게 언제쯤 좀 역전이 되는 건가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했던 거는 n이 6일 때 가정이었고, 이걸 한 12 정도 하니까 이제 1+N이 1+1이 좀 더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페이징을 할 때 슬라이스를 어느 정도 사이즈 해주느냐에 따라서 1+1을 바꿔줄 상황이 있고 1+N을 바꿔줄 상황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프론트엔드 이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프론트엔드에서 공유해드릴 이슈는 Next.js 13 버전입니다. Next.js 13 버전에서는 앱 라우터를 적용하면서 저희에겐 생소한 렌더링 방식인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도입했습니다.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에서 HTML 보낼 때 거기에 포함돼서 보내지는 컴포넌트로 유저가 HTML 로딩을 기다릴 때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저 흰 화면을 보지 않고 그리고 유저의 체감적인 로딩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저희의 서비스 특징인 타겟층이 데이터를 찾거나 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컴포넌트를 어떻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눌까에 대한 기준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UI를 만들 때 모든 컴포넌트를 서버 컴포넌트로 일단 선언하고 차후에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 컴포넌트가 유저의 기능에 이중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질 경우 최대한 작은 단위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방식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이지를 예시로 보이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채팅방 페이지인데요. 채팅은 유저의 인풋 이벤트와 그리고 웹소켓 이벤트가 결합되는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기능입니다. 대신 근데 이 페이지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만들면은 서버 컴포넌트의 이점을 보기 어려우므로 저희는 최대한 저희 요청 응답 시간에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서버 컴포넌트로 선언하고자 관리했습니다. 먼저 여기 메시지 기록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칠드론으로 넘겨서 서버 컴포넌트로 선언을 했고, 위에 미션에 대한 링크나 헤더의 경우에도 레이아웃으로 선언해서 서버 컴포넌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헤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케반 메뉴가 있어가지고 유저의 클릭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헤더를 전체를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선언한 게 아니라 케반 메뉴만 작게 잘라서 클라이언트로 선언한 뒤 헤더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서버 컴포넌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폼이나 무한 스크롤 관련된 훅이 필요한 페이지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조합한 형태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 설명하기 전에 저희 도메인 이름이 몇 개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션입니다. 저희는 어떤
저희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저희는 미션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두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과 히어로인데요. 이제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히어로는 도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도 소셜 로그인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손쉬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미션들입니다. 이어서 뒤에서 시연 영상을 볼 건데 미션을 작성하고 미션을 보고 미션을 진행 중인 미션을 본다거나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검색하는 기능들이 미션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방이 만들어지고 채팅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매칭 완료나 미션 완료에 대한 요청을 채팅방에서 웬만하면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채팅을 하면서 계속 뭔가 나가서 뭔가를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유저한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채팅방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UI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알림 및 지도입니다. 이제 지도에서는 이쪽에 이따 시연 영상에 나올 건데 이제 지도에서 저희 근처에 있는 어떤 미션들이 있는지 그 저희가 지역 인덱스를 공간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알림들이 왔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유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저희가 보면서 직접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입니다. 이제 시민이 돈가스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가스 먹고 싶은데 요즘 배달 비용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해 줄 사람이 없나 하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고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이제 미션을 만들게 됩니다. 돈가스 배달해 주실 분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도 이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해달라 약간 이런 요청이고 이제 포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션 내용에 자세한 미션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어떤 위치에 해주면 좋을지, 어떤 위치에서 만날지에 대한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이 생성되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이 시민은 기다리게 되겠죠. 미션을 해결해줄 히어로를. 그럼 이제 이 히어로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소소하게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알림이 왔으니까 이제 어떤 알림들이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이 히어로는 이 알림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좀 미션들을 주변에 있는 미션들이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여기 돈가스 배달이 좀 마음에 드네 하고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민에게 채팅을 걸게 됩니다. 이렇게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채팅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시민과 히어로가 동시에 채팅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이 기능을 웹소켓으로 구현을 했고 이제 이 시민이 이거 채팅을 요청을 했지만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히어로를 검색을 해서 이 히어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제 이 히어로 보니까 소개를 보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팅에서 이제 채팅을 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팅을 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게 되고 혹시 미션 금액이 3,000원이던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거 중요한 게 꼭 내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고 지금 보면은 이 히어로가 돈 올려달라고 내고를 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원 달라고 했는데 500원으로 합의를 좀 500원 더 올려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이제 해결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히어로가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제 시민이 매칭 완료됐다는 거를 미션을 맡긴다는 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히어로한테 알림에 매칭이 완료됐다는 게 오고 이제 서로 만나서 해결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채팅으로 돈가스 잘 받았습니다라는 거 보내고 이렇게 채팅을 남기고 여기도 꼭 남겨주세요. 이게 잘 받았을 때 이제 미션 완료 버튼을 눌러서 미션 완료가 된 상태로 이전을 합니다. 나올 건데 이제 미션이 완료되고 리뷰를 작성하게 됐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리뷰에도 사진 같은 거를 달 수 있게 구성을 해 두었고요. 네, 이게 하나의 저희가 저희 어플을 사용했을 때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상황 같은 거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좀 부가적으로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영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미션 같은 거는 검색을 할 때 검색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 검색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검색 페이지에 크게 지역하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프링 캐시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미리 넣어놓기 때문에 쿼리가 1ms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추가로 카테고리를 눌러가지고 동적 쿼리로도
가능하도록 쿼리 DSL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프로필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프로필로 이동을 할 건데 프로필에 가서 사진이나 닉네임, 자기소개 같은 건 자기소개를 변경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히어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히어로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희망 근무일이나 희망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호 지역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제 희망 근무일이나 희망 근무 시간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검색했을 때 히어로 검색 같은 거 하고 저희가 히어로에게 어떤 저번에 괜찮았던 히어로가 있다면 또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어로를 검색을 하고 이렇게 미션 제안을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미션들을 히어로에게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미션 제안을 하게 되면 히어로에게 제안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히어로에게 제안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라는 알림이 도착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채팅방에서도 누가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갔다면 상대방의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완료된 미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 완료된 미션의 채팅방입니다를 노출하게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리뷰를 작성했다면 이게 노출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지도인데요.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근처에 어떤 미션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건 또 이제 공간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보내주고 이 지역 위치에 있는 미션들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카테고리를 통해서 지도에서도 어떤 미션들을 보고 싶은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좀 지나서 이제 미션도 진행 중인 미션과 제안받은 미션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데서도 북마크를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북마크 추가 가능하고 이런 상태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미션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받은 미션에서도 이렇게 거절하기와 채팅하기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민한테 미션 제안이 거절됐습니다 라는 알림이 도착하게 되고 채팅을 이제 받게 됐을 때 이 미션 제안을 받을 때 이제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채팅하기 화면으로 넘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채팅 기능을 구현을 해보려다가 좀 그 신경 쓸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외부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웹소켓 기반으로 구현을 하신 것 같아서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세션 관리 같은 거는 서버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걸 약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채팅을 구현했을 때 간단하게 스프링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스프링의 웹소켓을 받게 되면 스톰프하고 메시징이 따로 스톰프라고 메시징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스프링에서 해주는 이제 메시지 큐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톰프라는 내장된 메시지 큐를 사용하게 되면 뭐 서버가 스케일 아웃 됐을 때라던가 서버가 죽었을 때 그 채팅방을 관리하는 말씀드렸던 세션이 다 날아가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유저가 진행하던 채팅방이 갑자기 채팅이 안 되고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레디스에 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레디스에 이제 펍섭 기능이 있는데 레디스는 이제 외부 서버다 보니까 이제 외부 서버기도 하고 뭔가 서버가 죽었을 때 백업해주는 기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레디스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펍섭을 기능 구현하고 레디스에서 이제 채팅방이나 이런 세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외부 서버에다가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멀티모드를 도입하신 걸로 압니다. 멀티모드를 도입하면서 어떤 이슈들을 겪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멀티모드도 레이어별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멀티모드를 생각했을 때 의존성을 최대한 분리하자라는 관점으로 멀티모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팀에서도 멀티모드를 계층별로 API,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뭐 이렇게 구현했었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생겼던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만약에 교체할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인프라를 다 계속 의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API로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현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인프라를 바꿀 걸 대비를 해서 이제 DIP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애플리케이션을 알고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모르게 바꾼다 그럼 API에서 또 인프라를 연결해줘서 이 인프라에 대한 클래스 패스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명시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 든 거죠. 이거 멀티모드를 할 이유 있어? 이거 지금 의존성 왜 이래?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쯤에 그 문제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경험상으로는 멀티모드를 나눌 때 일단 API, 유저에서 들어오는 API별로 일단은 모듈별로 분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하듯이 코어 모듈로 많이 두잖아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이슈 때문에 너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래서 코어 모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익스터널 같은 경우로 이제 인프라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일단 익스터널을 의존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거를 커먼으로 둬서 그렇게 의존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패스도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회고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백엔드에서 지도에서 보여줘야 하는 목록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줬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도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줄 때 선택사항이 가장 심플하게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거를 뭐 비트윈이든지 쿼리 문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가져온다. 쿼리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찾았을 때 저는 서적에 좀 힘을 빌렸는데 리얼마이에스큐엘의 Rindex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공간 함수로 이제 사각형에다가 어떤 지역들을 이제 인덱싱 처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 정보를 관리하는 번 넘버가 있는데 4126하고 5127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5127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형 공간 정보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이 아무래도 땅이 작다 보니까 400km 정도에서 공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공률을 안 따져서 그런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값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4326으로 바꿨는데, 이제 4326은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이제 지구의 공률을 다 포함하는, 그렇게 하니까 좀 데이터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저희는 공간 인덱스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조회를 했고, 추가적으로 경도 위도는 이제 프론트에서 보내주는 거 토대로 저희가 그거를 쿼리를 직접 JDBC 템플릿으로, 아무래도 공간 함수가 쿼리 DSL을 따로 만들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JDBC 템플릿으로 직접 저희가 쿼리를 만들어서 네이티브 쿼리를 날리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네. 어떤 UI를 구현할 때 서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응답 시점에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경우에 서버 컴퓨터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로딩 시점에서 유저가 이 컴포넌트를 봤을 때 이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페이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서버 컴포넌트로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은 없는데 저희가 팀 문화 하나만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저희 팀 문화 중에 괜찮았던 문화가 있어서 하나 공유를 드리면, 다들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이제 일정이 많이 늦춰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개발 데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날은 절대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발만 합니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전날에 있었던 개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확실히 이게 대화를 할 때보다 대화를 안 할 때가 개발 속도가 완전히 빠르고 집중할 수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가 하고 제가 좀 멘토님들 몇 분에게 좀 여쭤봤어요. 마르코님이 대표적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제 코딩은 저녁 7시, 8시쯤 하는, 퇴근을 못하는 막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화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취업하게 되거나 하면은 저희가 초반에는 건의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팀장 되셔서 한번 도입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거 마지막 거 하나만 답변하고 끝낼게요. 채팅에서 과거 기록을 서버 렌더링 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소켓에서 과거 데이터만 서버 처리하신 자세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네, 이게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켓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 따로 채팅 기록을 받아오는 API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API를 통해서 서버 렌더링을 수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채팅 기록 같은 경우를 RDS를 안 쓰고 NoSQL에다가 몽고DB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채팅 같은 경우는 수정 같은 거는 거의 없고 읽기 쓰기가 1대1 비율로 잦다고 생각해서 이제 몽고DB를 썼는데, 지금 제가 개발을 하면서 계속 느낀 건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는 RDS로 해도 채팅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꼭 NoSQL을 꼭 했어야 돼? 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발을 할 때 RDS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확장이 필요하다면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